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성폭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입니다. 성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신고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이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평소에 하던 친구들은 조심해야 될 거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폭력 신고 접수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성폭력이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 생활부에서 인지하겠죠. 생활부에서 이제 성폭력 접수 후 절차 진행, 학교 폭력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단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게 조치가 나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일반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1호 조치부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호 조치까지, 1호는 이제 뭐 서면 사과, 9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학, 그죠? 중학교는 8호 전학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약한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1호, 좀 강력한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9호 조치가 나가죠. 그런데 성산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봐요. 이게 뭐 장단점은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학교 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사안이다, 일반적인 폭력이다 보다 성적인 사안이다, 성폭력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법에서도 상당히 조치가 세게 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성폭력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만 봤을 때도 성산인 경우에는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학교 폭력에서도 적용이 돼요. 성산으로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은 보통 1호부터 나갈 수 있는데, 성산은 1호부터 잘 안 나가요. 보통은 이제 한 3호에서 4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 성산으로 절차가 밟아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그 위원분들도 야, 이거 성산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건 조치를 좀 세게 내려야 돼, 교육을 좀 특별하게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3호는 교내봉사, 4호는 사회봉사인데 조치가 좀 세게 나가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학교폭력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성산과 관련된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죠. 생활부의 성폭력 접수 후에 절차 진행하면 조치가 아주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알아가야죠.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생활부에서 성폭력을 접수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무예요. 선생님이 112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 수사관한테 연락하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성폭력으로 뭔가 실수로 다른 친구한테 장난치다가 성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는데요, 왜 이게 112까지 신고가 되나요?가 아니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법에도 나와 있고요. 성폭력인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선생님이 직접 알려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유선 보고도 해야 돼요. 유선 보고. 그러니까 즉각 전화해서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성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긴밀하게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왜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이게 성폭력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알 건 없지만 이 이후에 어디에다가도 보고하냐면 여성가족부 에다가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안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사안은 첫 번째 성폭력, 그냥 일반적인 사안 접수의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데, 성폭력인 경우에는 바로 112 신고, 교육청이 유선으로 보고해야 되고 즉각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슬픈 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서 가서 소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사안이 발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당히 성사안은 무겁게 진행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성폭력인지 몰랐는데 이게 성폭력이었다니,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폭력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폭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면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폭력의 범주는 아주 커다래요.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성희롱입니다. 두 번째는 성추행이고요. 세 번째는 성폭행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성희롱. 자, 성희롱의 정의와 성폭행, 성추행 이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가 있는데 어떠한 정의가 있느냐? 자, 언어, 행동, 그리고 신체 언급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신체를 언급했는데 기분이 나쁘면 특히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면 전부 다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예시들은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사례가 아니라 사례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라라는 사례집이 있는데 그 사례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뭐 학교폭력 처리한 게 아니라 사례집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재밌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볼게요. 재밌게는 아니지, 그죠? 한번 이야기 해드려 볼게요. 언어. 자, 예를 들어서 언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성희롱. 예를 들어서 상대 학생한테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게 하는 부분, 뭐 놀린다든지, 특히 이제 뭐 요새 요즘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남녀 간에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 장난치고 놀리거나 말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자기들끼리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듣거나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 학생이 있고요. B 학생이 있습니다. 둘 다 남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학생도 남자고 B 학생도 남자예요. 근데 얘네 둘이 야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야, 너 어제 내가 보내준 야동 봤어? 야, 재밌더라. 무슨 야동 얘기를 이제 둘이 했어요. 자, 이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 두 학생이 서로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서로 상호간의 합의하에 둘 다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우리 둘이 성적인 대화하는 거 문제 없어. 우리 둘이 오케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화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C라는 여학생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A와 B가 이야기하는 야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C 학생이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쟤네 왜 교실에서 야한 이야기 하지? 쟤네 왜 복도에서 저런 저급한 이야기 하지? 이런 것 때문에 C 학생이 성적인 수치심이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요. 글씨 못 써서 미안합니다. 그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너무 추잡해. 더러워. 저런 이야기 왜 하는 거야 대체?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학교폭력 될까요? 네, 학교폭력 성립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사안으로 가능해요. 학교폭력이에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상호간에 이런 대화하는 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둘이 대화하는 거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라는 학생이, 얘가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C라는 학생이 지나가다가 얘네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야. 이거 학교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 교실이나 아니면은 복도나 친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야한 이야기 아니면 성적인 이야기는 일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상호간 합의하에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근데 혹여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여학생 걔 몸매가 어떻네, 몸이 어떻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특히 당사자 귀에 들어갔다? 당연히 학교폭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쉬워요. 학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야한 이야기나 야한 언행 이런 거 이제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언행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행동.
이것도 선생님이 좀 충격적으로 좀 실제로 본 경험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연관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행위인 행동을 하면서 남자애들 사이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남자애들이 웃으니까 저질스러운 행동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이 성립이 됩니다. 언제? 지나가다 누군가가 그걸 봤어. 기분이 나빴어. 아니면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9명을 웃으면서 즐겁게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분 나빠. 저런 행동 왜 해? 짜증나. 뭔가 열받아. 수치심이 느껴져.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요새는 또 그 언어에서 한번 또 파생되는 게 하나 얘기 한번 해볼까? SNS 상에서 이제 야한 사진, 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 특히 이제 스토리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 단체방에다가 아니면 사이트 같은 거를 공유해요. 그럼 자기는 낄낄댑니다. 남자애들끼리 야 이거 우리 반에다가 공유하면 애들 좋아하지 않을까? 야 웃기겠다 그러고 생각 없이 이제 그거를 단톡방에다가 올려요. 야한 사진, 야한 글, 야한 사이트 같은 거. 너무나도 당연히 그걸 보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성희롱이 됩니다.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겠죠. SNS상에 야한 글, 야한 사진 이런 거 절대, 야한 사이트 공유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 얘기했고 행동적인 거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체 언급하는 거 요거는 조금 이제 고급 차원인데 신체를 언급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어른들의 세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 어른들이 있어. 지금 이제 어른이에요. A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 B라는 어른이 있어요. 어른. 근데 한 명은 남성이고요. 한 명은 여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아마 이거를 보시는 여자 선생님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남자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상한가? 성인 남자가 같은 직장 동료 성인 여성에게 발목이 예쁘시네요. 피부가 하얗시네요. 뭐 이렇게 뭔가 칭찬을 했어요. 자, 이거 성희롱으로 성립이 될까요? 네, 모릅니다. 세모. 몰라요.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칭찬인 것 같은데 별 생각 없어 라고 생각하면 성폭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다리나 내 피부 같은 걸 평소에 관찰했나? 기분 나쁜데? 약간 수치심이 느껴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하지? 기분이 나쁘면 성폭력이 됩니다. 특히 성희롱이 적용이 돼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칭찬을 하더라도 상대방 신체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칭찬을 하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안 좋게 언급을 했을 경우는 더더욱이나 성희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체 언급 절대 하지 말지어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성희롱에는 크게 언어로 성희롱하는 경우, 행동을 통해서 기분 나쁘게 혹은 SNS 같은 거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해서 언급하면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접촉. 신체적인 접촉.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이걸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데 만졌어 나를 내 손을 잡고 어디 끌고 가요. 아니면은 갑자기 뭐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내 몸을 만져요. 특히 이제 이성이 그게 나이를 불문하고 나한테 이렇게 신체 접촉을 원치 않은데 했는데 기분이 나빠.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져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성추행. 이거는 좀 더 성희롱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치가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남녀 학생 중에서 막 스킨십을 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얘한테 뭐 터치하거나 뭐 이제 뭐 그냥 뭐 했을 때 별로 뭐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그렇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성추행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는 무조건 성추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내 몸을 만졌어?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몸 만지는 거 싫어. 하지 마.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성추행을 했다. 특정 학생이 나한테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을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해? 그런 경우에는 꼭 신고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평소에 막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는데, 이 정도는 받아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웃긴 게,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이성 간의 성추행보다는 동성 간의 성추행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여학생들끼리 몸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남학생들끼리 막 장난친다고 몸을 만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동성 간에도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이성이건 동성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남자한테 해도 성추행이에요. 여자가 여자한테 신체적으로 접촉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성추행이 됩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성추행도 하면 안 돼요. 자, 성폭행은 성관계, 그런데 원치 않는 성관계입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 당연히 성관계는 이제 청소년 시기 때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이제 원치 않을 때 나를 강제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중학교나 이제 뭐 이런 학생들한테 교육 지도할 때는 성폭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로 힘들고 상처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본인이 원치 않는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무력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홀리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해서 내가 뭔가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학교에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야기가 너무 힘들면은 경찰서에다가라도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원치 않은 성관계 이후에 뭔가 협박성이 이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나 꼭 어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른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좀 이제 근절을 시키는 게 맞고요. 자, 우리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정리 한번 하자면 성폭력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이제 이거를 안 좋게 바라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 자체를 안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성폭력인지 그 예시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본인이 혹시나 하고 있다. 선생님이 예시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본인이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성적인 수심이 느껴질 것 같은데 라는 행동은 스스로가 멈춰야 되고요. 내가 지금 평소에 이런 걸 당하고 있었는데 성폭력인지 잘 몰랐어.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나 너무 힘들거나 하면 즉각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간의 사회성이 좀 발달이 덜 돼서 장난을 좀 도를 넘어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특히나 요새 패드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 욕을 한다든지 뭐 똑같은 얘기지만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절대 성폭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받으면 즉각 신고해서 이를 알려주세요. 성폭력 교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